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라고 속보가 딱 떴었어요. 그래서 누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나,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나, 누가 기자회견을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누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냐면 홍정도 부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홍정도 부회장은 누구냐? 그 중앙그룹의 중앙일보와 JTBC 등을 소유한 중앙그룹의 부회장이 실질적인 오너가 그 사람이 홍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정도 부회장이 긴급 기자회견 해가지고 90도로 머리를 숙인 게 5번인가 그렇대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 머리를 숙였는가? 홍정도 씨가 부회장인데 결국은 넓은 의미로 봐서는 뭐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로 봐서도 홍정도는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뭐겠습니까? 저는요. 회사가 돈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차 저도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지금 약간 맛이 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무슨 삼성전자 제품 사면은 그러면 뭘로 이렇게 돌려준다면서요. 뭐 그래 실질적으로 할인 효과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뭘 해야 되나 고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 직원들한테 상여금도 많이 주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낙수 효과 있게 하고 그게 최고지 뭐 그밖에 뭐 이것저것 짜잘한 것들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일보는 JTBC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정도 부회장이 딱 나와가지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가 됐고 신용 등급이 확 떨어져가지고 자금 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돈이 필요한데 중앙일보와 JTBC와 관련된 메가박스 이런 회사들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꾸지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회생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한 건 뭐냐면은 돈을 제대로 못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누구한테 못 갚습니까? 첫 번째는 채권자들한테, 두 번째는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주주들한테도 손실을 끼치고 임직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못 주니까 임직원들한테도 피해를 입히고 중앙일보, JTBC 이런 데에 그 임원들은 이미 연봉이 20% 삭감됐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니 드디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회생 절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도산 절차거든요. 도산 절차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그 도산이라고 하는 게 산업이 무너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너질 산업.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산 절차는 옛날 제가 예금보험공사에 있고 그럴 때는 도산 절차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산,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법정관리, 세 번째는 화의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법이 각각 따로따로 있었었는데 그 도산 3법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도산법 같이 뭐 채무자 회생 어쩌고 긴 법이 됐는데 도산이라고 하는 건 뭐 화의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회사가 문 닫을 만큼 어려워졌을 때 첫 번째는 회사가 문 닫을 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회사도 법인도 사람이니까 장례식 치러야 되는 거죠. 그 장례식 치르는 게 그게 파산 절차고요. 아,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그다음에 막 뭐 이것저것 막 그 산소호흡기 달고 뭐하고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그게 기업 회생 절차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와 중앙그룹이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조중동 할 때 그 가운데 중자 그 중앙일보 그룹이 중앙그룹이
어떻게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중앙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중앙그룹의 회장은 홍석현 회장님입니다. 그 유명한 홍석현 회장님. 그런데 이제 홍 회장님도 연세가 높아지셔가지고 거의 한 80은 되지 않았나? 몇 년생인지 제가 찾아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80 정도 되셨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셨을 겁니다. 홍석현 회장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홍석현 회장의 아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홍정도 부회장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홍정도 부회장이 이 중앙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중앙그룹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물론 회생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갈 정도로 중앙그룹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홍정도 부회장처럼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정도 부회장이 어떤 분이냐면은 저보다 10살 미치더라고요. 1977년. 생일도 아주 끝내줘요. 생일도 1111이야. 그걸로 하면은, 그 카드로 치면은 그 에이스 포크 아니겠습니까? 12월 11일이 생일이야. 그것도 생년월일이 앞에 19는 빼고 77년 11월 11일. 이 숫자부터 완벽해.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홍석현 회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분이고, 할아버지는 누구냐? 홍진기 회장님이라고. 홍진기 회장은 일제시대 때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진기 회장님이 그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으로서 고등고시 같은 거 합격해가지고 일제시대 때부터 판사하고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뭐 내무부 장관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러다가 4.19 때 옥살이도 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병철 회장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서 그 홍진기 회장이 그렇게 이뻐했던 딸이 홍라희 여사라고 그랬어요. 홍라희 관장하고 이건희 회장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재용이고, 그런데 그 홍라희 여사의 동생이 홍석현 회장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홍진기 회장의 장손이 홍정도 부회장인 거예요. 근데 사진 보면 알겠지만은 홍정도 부회장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미치던데 제가 봐도 잘생긴 것 같아요. 남자가 봐도 잘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키도 당연히 큰 것 같아. 키도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봐도 아주 그냥 잘생겨도 뭐 이렇게 그림같이 잘생기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좀 귀티나게 귀공자같이 잘생긴 그런 얼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홍정도라고 하는 사람은, 홍정도라고 하는 인간은 저같이 뭐 이렇게 찐빵같이 생기지도 않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귀티나게 딱 생겼고 키도 클 것 같아.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입에다가 뭘 물고 태어났냐면은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홍석현 회장, 어머니는 그 신모 여사인데 그분은 외할아버지가 신직수 씨라고 옛날에 중앙정보부 부장 하셨나? 뭐 어쨌든 뭐 법조인이셨을 텐데 어쨌든 그런 집안에서 딱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도 좋아가지고 강남에서 고등학교, 압구정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은 연대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연대 사학과.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삼성 사람들은 참 사학과를 좋아하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정용진 회장은 서양사학과 다니다가 유학 갔고요. 그 다음에 홍정도 부회장도 연세대 사학과를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러다가 미국 유학을 간 겁니다.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이거를 무슨 스쿨이라고 하지? 그 웨슬리안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그 칼리지 무슨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뭐 에머스트나 그런 무지무지하게 좋은 학교가 그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웨슬리안 그 컬리지 아닙니까? 거기서 경제학 전공하고. 왜 경제학 전공했습니까? 홍석현 회장이 처음에는 서울대 공대 졸업했지만 결국은 경제학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정도는
스탠포드에서 MBA를 받았는데 왜 스탠포드를 갔습니까? 홍석현 회장도 스탠포드를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홍정도 부회장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서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어요. 왜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냐면 홍석현 회장이 홍정도를 낳았을 때, 큰아들 홍정도를 낳았을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직업이 뭐였냐면 월드뱅크의 이코노미스트였거든요. 월드뱅크가 아마 워싱턴 DC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버지는 그 홍석현이야. 딱 태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는 홍석현이야. 거울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다음 머리도 팍팍팍 돌아가. 그래가지고 연대 잠깐 다니다가 그러다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웨슬리안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저는 가보지도 못한 뭐 웨슬리안도 제가 못 가봤어요. 스탠포드에서 MBA 딱 따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물론 아마 MBA 과정을 한 거는 결혼한 다음에 MBA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홍정도가 연대 다니다가 아마 군대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연대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미국 유학 갔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대학 졸업하고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엑센추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어디랑 합병을 했나 회계법인하고 합병을 했나 잘 모르겠는데 엑센추어에서 컨설턴트 역할을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2005년도면 28살 아닙니까? 2005년도에 드디어 중앙일보에 들어가요.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중앙일보의 전략기획팀에 들어갔다가 2006년도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29살 때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그 홍정도 부회장의 와이프도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더 끝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홍정도 부회장의 와이프가 2006년도에 결혼했던 그 와이프는 79년생이니까 저랑 띠동갑이네. 양띠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와이프는 어떤 분이냐면은 아버지는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고 할아버지가 성보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성보화학이라고 하는 회사를 잘 키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처가는 어떤 집이냐면 저기 강남에 가면 신사동 가면 호림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아주 뭐 이렇게 건물이 그 남다른 뭐랄까 범상치 않은 그 건물이 호림미술관인데 이 성보문화재단이 그 호림미술관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도의 처가는 어떤 집안이냐면 성보화학 그룹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견 그룹인데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그러한 가문이 이 윤씨 가문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 아버지가 서울대 공대 교수인 그러한 아주 재원하고 결혼을 했는데 홍정도 씨의 와이프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중퇴했다는 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근데 대학은 어디 나왔냐면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무지하게 좋은 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홍정도는 웨슬리안 경제학과 그 다음에 와이프는 다트머스 경제학과 그 다음에 홍정도는 스탠포드에서 MBA하고 와이프는 뭘 했냐면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JD를 한 거예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3년 과정 진짜 어려운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에서 JD에서 당연히 뭐 미국 변호사 어느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보니까 또 굉장히 미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집안도 아주 끝내주고 거기에다가 재력도 아주 풍부한 어떻게 보면은 중앙일보보다도 이 성보화학이 재산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두 아주 무지하게 완벽한 신랑하고 완벽한 신부가 결혼을 했으니 언제 결혼했냐면은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은 뭐 신라 호텔에서 했겠죠. 그 다음에 그 줄에는 또 누가 서 주셨냐면은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장관이 이어령 장관의 주례하에 아주 그냥 뭐 완벽해 보이는 한 쌍의 젊은 커플이 딱 결혼을 한 게 2006년 5월이었고
그다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6년도에 결혼한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포드 들어가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스탠포드에서 그 홍정도는 그 MBA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 다시 귀국해가지고 중앙일보에 다시 들어가는데 이때는 그 뭘로 들어가냐면 그 뭐 늘 그 오너 일가가 하듯이 그냥 이사로 들어가가지고 2009년도에 이사 대우로 들어가서 2010년도에는 상무되고 2011년도에는 전무되고 2012년도에는 JTBC 전부가 되고 2013년도에는 JTBC 부사장 되고 2014년도에는 JTBC 대표이사 부사장 되고 2015년도에는 대표이사 사장 되고 참 인생이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매년 승진하는 거야. 스타트도 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될 때까지요. 몇 년 걸렸냐면 6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뭐 능력이 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그러니까 충분히 능력은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든든한 또 처가까지 있고 어쨌든 부럽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홍정도가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느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 스탠포드에서 MBA를 받고 MBA를 그 뭐 경영학 석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MBA 디그리를 받고 그 중앙일보에 들어왔을 때가 2009년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는 상무를 거쳐서 전무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전무가 됐을 때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2011년이었으니까. 2011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종편이 막 개국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종편 채널을 갖다 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했었는데 이 종편을 중앙일보에서 종편을 따기 위해서 이거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앙일보 전무였던 홍정도였어요. 그래서 2011년 말에 드디어 이게 이제 짠하고 그게 이제 오픈이 됐는데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종편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당연히 땄죠. 당연히 땄는데 종편을 땄는데 몇 등으로 땄을까요? 1등을 한 겁니다. 중앙일보 종편이 뭡니까? 그게 JTBC인데 이때 받은 점수가 얼마냐면 850.79점을 받아서 1등이었어요. 2등은 어디였냐면 조선일보에서 만든 TV조선인데 TV조선은 몇 점이었냐면 834.93점이었어요. 그러니까 JTBC하고 TV조선하고 점수차가 굉장히 많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3등이 어디였냐면 채널 A였는데 채널 A는 몇 점이었냐면 832.53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 JTBC가 이만큼 높고 약 한참 떨어져가지고 TV조선 점수가 이렇게 있고 TV조선하고 붙어가지고 거의 비슷한 점수로 채널 A가 있고 여기서 다시 어느 정도 떨어져가지고 MBN이 808.07점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 네 회사가 JTBC, TV조선, 채널A, MBN 이렇게 네 회사가 뭐가 됐냐면 종편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때 탈락한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종편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770.18점으로 탈락. 그 다음에 태광그룹에서도 종편하고 싶어 했는데 거기도 753.11점으로 탈락. 그런데 이 1등 했던 JTBC 이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홍정도 전무 아니었습니까? 홍정도 전무가 34살밖에 안 됐는데 뭐 어쨌든 웨슬리안에서 경제학과 나오고 스탠포드에서 MBA 나오고 뭐 머리도 좋고 뭐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JTBC가 딱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님이 얼마나 기분이가 좋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주 그냥 부잣집의 재원, 이렇게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런 또 며느리감이랑 결혼을 갖다가 하더니, 또 내 스탠포드에서 MBA 받아가지고, 내 또 스탠포드 후배가 딱 됐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일 좀 하나하나 보자 해가지고, 전무시켜준 다음에, 야, 종편 한번 따와봐라 했더니, 아버지, 네, 그러겠습니다. 하더니 1등으로, 조선일보를 제끼고 1등으로 JTBC가 1등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야 역시 내 아들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JTBC가 개국한 게 2011년 12월 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JTBC 종편이 2012년부터 이제 막 방송 뭐 내보내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는 이제 JTBC 가가지고 그거 해라 해가지고 JTBC로 회사 옮겨서 JTBC에서 전무하고 2013년에는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 JTBC 전무, 2013년도에 JTBC 부사장, 2014년도에 JTBC 대표이사 부사장, 2015년도 JTBC 대표이사 사장,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됐는데, 그런데 또 이 홍정도가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언제 발휘하냐면 2015년도에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역량을 발휘하냐면은 2015년도에 회사를 인수하는데, 어떤 회사를 인수하냐면은 메가박스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가박스 인수했으니까 이게 아주 캐시카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홍정도가 일을 딱 저지르는데,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2018년도에는 중앙일보 JTBC 중앙홀딩스 사장이 되고, 2018년도에는 그 같은 해인 2018년도에는 중앙일보 발행인도 되고 하는데, 그러다가 2021년에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도에 그 홍정도 사장이, 그때 이제 사장이니까 JTBC 사장 홍정도가 아주 또 큰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올림픽 중계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올림픽 중계권은 지상파 3사 KBS, MBC, SBS가 코리아 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올림픽 중계권을 IOC로부터 이렇게 획득해 왔는데, 그런데 홍정도 사장이 이끄는 JTBC가 2019년도에 뭘 따오냐면은 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딱 따오는 거예요. 코리아 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KBS, MBC, SBS도 아닌 JTBC가 올림픽 중계권을 딱 따오는데, 그것도 하나만 따온 게 아니라 무려 4개를 따오는 거예요. 뭘 따왔습니까? 2026년 올해 했었던 동계올림픽, 2028년 하계올림픽, 2030년 동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까지 아예 그냥 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홍석현 회장님은 너무너무 이제 우리 아들 홍정도가 역시 내가 아들 잘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들 대단하다, 꿈도 꾸지 못했던 올림픽 중계권까지 획득해 왔네. 그리고 있다가 2024년에, 재작년에는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그 북미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북중미 월드컵,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월드컵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하나 봤더니 밴쿠버에서 하고 있대. 밴쿠버, 캐나다에서. 우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멕시코 시티인가 뭐 과달라하라 경기장인가? 그러면은 멕시코 시티부터 밴쿠버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월드컵에 독점 중계권까지 홍정도 부회장이, 2024년이니까 이때는 부회장이었을 텐데, 이렇게 독점 중계권까지 따올 정도로 아주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홍정도 부회장은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은 2006년도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누구하고? 호림미술관을 소유하고 있는 성보문화재단의 그 손녀하고 그 결혼을 갖다가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버드에서 그 JD를 갖다가 한 미국 변호사, 그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결혼을 했었는데, 그런데 2006년 5월에, 그런데 그 와이프가, 홍정도 부회장의 와이프가 2014년 12월에 뭘 했냐면은 그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만 둘이 있대요. 그러니까 참 아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버드 로스쿨 나온 뛰어난 그런 분이, 그런 변호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 8년 동안 집에서 이렇게 애들 키우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들도 뭐 어느 정도 크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이것저것 좀 거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지 2014년 12월에 중앙그룹의 핵심적인 회사가 J컨텐트리라고 한 회사거든요. 이 J컨텐트리의 전략기획실장으로 경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와이프가,
그런데 2014년 12월에 참여했으니까 뭐 15년부터 일을 했다고 치면 되겠죠.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돌연 어떤 소식이 딱 들려왔냐면은 이 두 사람이 이혼한다라고 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17년도에 그 홍정도 그 부회장하고 그 와이프가 2017년도에 결혼한 지 11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완벽해 보여도 그래도 사람은 다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상의 아픔은 있는 거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